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3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7번까지고요. 화재보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화재보험에서 계속계약 보험료율 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2년 장기 계약 요율은 연요율 곱하기 150%, 150%가 아니라 175%죠. 175%. 2번 지문을 보시면 그래도 좀 힌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의 장기 계약 요율은 연요율 곱하기 175% 곱하기 2년 계약의 단기 요율표. 얘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3년 장기 계약 요율은 연요율 곱하기 250이죠. 175와 250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2년 초과 3년 미만의 장기 계약 요율은 연요율 곱하기 275가 아니라 250%를 곱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은 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재산 손해에 화재의 그 재산 손해에 대한 화재 보험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보험가액이 1억 원인 주택에 대해 보험가입 금액을 4천만 원을 가입을 했네요. 그죠? 일부 보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하였고 2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급해야 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일단 200만 원 발생을 했네요. 그죠? 자, 근데 4천만 원 이 가입 금액입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이 1억 원이네. 그죠? 1억 원 곱하기 80% 이렇게 계산을 해 주게 되면 100만 원이네. 그죠? 근데 이 100만 원은 재산 손해액의 10% 범위 이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를 오버하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시기에 대한 문제, 이게 장기 손해보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책임시기에 대한 문제는 주택화재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옳은 것은 당연히 청약 승낙 후 1회 보험료,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배상 청구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상 청구 기준은 뭡니까? 보험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손해사고 기준은 보험기간이 지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게 보험기간 안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경비업자 배상 책임,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선주 배상 책임. 요게 손해사고 기준이죠. 그다음 임원 배상 책임 보험, 그다음에 변호사와 의사와 같은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레저 종합보험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기간보험, 구간보험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 낙, 스 이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간보험이죠. 구간보험은 뭡니까? 낚시보험과 스키보험. 그래서 구, 낙, 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낚시보험과 스키보험이 구간보험이죠. 그죠? 근데 2번 낚시보험은 기간보험 성격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것을 일반 손해보험 맞네요. 그죠? 3년 이상인 것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손해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의 구분정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장기 손해보험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없죠. 3년 이상이니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연히 보험금 지급받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장기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다. 자, 만기 환급금 없이도 실현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은 뭡니까? 위험 보장 플러스 저축의 기능까지 같이 겸비가 되어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만기 환급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4번,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은 15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5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자동 복원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자, 자동 복원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80%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80% 미만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지급하고 다시 보험 가입 금액을 복원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음 보험사고 시에도. 자, 보험 가액의 80%냐, 가입 금액의 80%냐.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 시에 자동 보건제도 코인슈런스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장기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죠, 그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러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납입 최고죠.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9번, 위험률차 손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위험률차 손익은 뭡니까? 위험률의 차이겠죠.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를 위험률차 손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간의 차이를 우리가 사업비 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정 이율과 투자 수익률의 차이를 2차 손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4번에 예정 해약률과 실제 해약률. 이건 뭐 해약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수령 금액은 소득세 과세, 뭔가 세금을 부과하긴 부과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죠.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일 경우에 5, 80세 미만일 경우에는 4,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3% 기억나시죠?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번은 일단 틀렸고요. 2번, 세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올랐습니다.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특약보험료. 특약보험료는 보장성, 특약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이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과 합쳐서 합하여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퇴직연금과 합산을 하게 되면 연간 400만 원까지 일단 한도가 일단 틀렸고요. 9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다 틀렸네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 문제도 한 번씩 나오네요. 산출식은 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일단 120%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0%에서 120 나누기 100. 이게 120%죠.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0%. 즉 120 나누기 10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도덕 문제 같기도 하고 되게 쉬운 문제죠. 기업의 투자이익 창출을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아니죠.
예, 기업의 투자 이익 가능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돼 있냐?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금을 못 주고 이렇게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사업주가 도망을 간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적도 좀 있었죠. 그래서 수급권을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에 다 써버렸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없어졌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생활 자금화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 이거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동차 보험이네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란, 예,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종, 예, 건설기계까지 포함을 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운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3번, 자동차 보유자란 소유자와 동일한 개념이다. 자, 보유자와 소유자는 조금 다르죠, 그죠? 예. 보유를 한다는 것과 소유를 한다는 것은 그, 차에 대한 법적으로,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운행에 대한 책임까지를 다 가지고 있느냐, 예,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와 소유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4번,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운전자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완, 예, 의무보험이죠, 그죠? 예, 책임보험입니다. 보상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상 한도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 예, 사망 시에는 최저 2천만 원, 최고 1억 5천만 원. 그죠? 부상 시는 50만 원,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한도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이게 바로 대인배상완의 보상 한도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4번,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가 무한이며 사고당 보상 한도도 없다. 자, 한 사고당 보상 한도의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1, 2, 3 이게 바로 보상 한도죠. 그죠? 보상 한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우량 할인 및 불량 할증. 예, 할인받을 수도 있고 할증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할증만 된다. 뭐 이런 지문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할인 할증 최저 적용률, 도달 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은 보험회사별로 요즘 세상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없죠. 보험회사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1번 일단 틀린 질문이고요. 2번, 개별 할인 할증에서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은 할인 할증 등급 결정에 영향을 끼치죠. 어떤 사람 할인해주고 어떤 사람 할증해주느냐. 바로 사고 유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장기 무사고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무사고 보호 등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기 무사고 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 등급을 통해서 할인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사고에 대한 할증은 사고 점수가 최소 2점이 아니라 1점이죠. 1점. 1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 신체 사고네요.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단독 사고 또는 일반 과실 사고입니다. 자, 단독 사고하고요. 쌍방 과실 사고는 보험금 지급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르죠.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자기가 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제를 하죠. 그죠? 단독 사고는 공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일단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독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 등급별, 예,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3번, 전쟁, 혁명,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죠? 4번, 피보험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상금의 청구는 일정 서류를 구비해서 어디다 신청해야 되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가 아니죠. 국토교통부는 이 전체 사업을 지도 감독을 하는 곳이고요. 예,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보험금을 보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우리가 2023년 교재에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청구를 한다라고 같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24년 신교재부터 즉 5월 달에 적용이 되는 시험 문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서 한다.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사실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2번,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구비서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3번, 보상금은 보장사업자가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완, 예, 대인배상 완 책임보험, 예, 의무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내용입니다. 4번,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보장사업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또 출제 비중이 낮은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